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오늘 전에, 그냥 다 보고 할게요. 전에 두 차례 접수해가지고 저 같이 소통해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 전 두 번보다 훨씬 더 좀 날 것 같고 생생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벌써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보면은, 청년활동가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조금 해놨는데 그때 시끄러운 도지코인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합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가볍게 좀 시작하려고 했고요. 오늘 얘기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처럼 뭔가 이루었던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느꼈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약간의 넋두리일 수도 있고 자아 성찰일 수도 있고 제 실패에 대한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좀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까 엑셀 파일 봤는데 23 청년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 그다음에 청년 복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드는 사람하고 실제 현장의 차이가 있었다.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선발주자들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좀 여기에서 다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거 눌러야 되나요? 아래. 네.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좀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신 분, 사회자님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봤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라고 하면 저는 아직 청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어떨까요? 청년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죽은 물고기만 물결을 따라간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물론 이 옳은 물결은 또 타야겠지만 이게 사회 문제를 만드는 물결이라면 그 속에서 거스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주체가 또 청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한테 다 여쭤보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요?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청년이 과연 시기일지, 나이일지, 자격일지, 권리일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마치 이 청년이란 단어 두 글자를 가지고 권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이걸 당연한 어떤 행위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청년은 성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인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는데 조금 더 관용을 베풀어서 저희한테 배려를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마땅히 도전하고 맞닥뜨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들 때문에 오늘 다 먼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에서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두 번에 참여를 했을 때도 여기,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각자 지역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력에 좀 힘이 빠진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은 왜 이렇게 되게 되는지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건 너무 빨리 나왔네.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청년들이 모여야 된다, 지역에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역에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인데, 그때 익산 지역의 특수성으로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해가지고 넘기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저희 지역 축제에 선발된 때여가지고, 근데 사진을 꼭 이걸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고요. 비영리단체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봉사 거북이 마라톤이라고 해서 장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였는데, 동네를 한 5km에서 10km 정도 그냥 천천히 돌고, 늦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늦게 들어와야 의미가 더 있는 거라서, 산책도 같이 시켜드리고, 시장 간담회에 맞춰서 간담회도 해보고요. 청년들 모아서. 그다음에 저희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축제 들어가서 봉사활동이랑 이렇게 시민들과 어우러져가지고 축제도 해보고 했습니다. 삼체몇이라는 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삼겹살 최대 몇 인분, 햄체몇이 되게 유행 한번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단체도 알리고 호응을 한번 이끌어내야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페이스북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한 3군데 정도 이제 그 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난 거예요. 댓글, 뭐, 태그, 막, 한 10,000개, 다 각자에 10,000개 이상씩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2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1박 2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행사 신청을 몇 팀이나 했을 것 같으세요? 예상하시기에. 5팀. 5팀? 뭐, 대충 비슷하신데, 3팀을 했습니다. 네. 행사 신청을 3팀을 했는데,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반응이 이렇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면 홍보의 부족이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콘텐츠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기획을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못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이걸 다 나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홍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 우리가 컨셉을 잘못 잡았고, 첫 시도였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주거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하려고 쉐어하우스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기업에 선정이 되면은, 나라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준다.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돈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저희가. 어떤 교육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동네에서,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청년 사업이나 청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다 저희한테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캐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지만 높아지니까 저희 이제 내분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치 이걸 권력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을 생각했을까? 대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기성세대들이 일어나는 이 이권 다툼이나 권력, 애시당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돈을 벌자고 한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왜 이걸 감시를 못하고, 왜 이걸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발표하실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활동이 좀 어렵다. 그다음에 무겁다. 힘들다. 고생해야 된다. 무모하다. 이런 인식 자체가 청년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듣는데도 갑자기 막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굳이 이걸 고생해야 되나? 여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지 못하고요. 근데 계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진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밖에서 보는 시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활동하는 만큼 경제적인 안정이 과연 보장이 될까? 이게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희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세요. 이 같은 시간 안에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잠자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는데, 정작 밖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만큼 경제적인 보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익산에서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안건을 하나 내서 지금 익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시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특혜를 좀 주자라고 생각해서, 익산시에 있는 다이로운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그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를 참여하려면은 포인트를 거기에다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뭐 한 달인가 분기에 2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인 걸로 지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자주 얼굴 보던 고인물들 말고 새로운 얼굴들이 어쨌든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기도 좋고 친구한테 추천하기도 좋고 저희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청년이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저희도 친구들하고 즐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활동만 해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을 때 청년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그만한 보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까도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담겨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년들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부더기가 묻어서 장을 못 담그면은 그 중간에 있는 중간자 역할, 중간자 역할을 정말 못 해줄 수밖에 없어서 아까 유영님이 얘기하셨나요? 관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랑 그다음에 만들어진 내용이랑의 차이가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수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청년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조합을 만들어서 품격사회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지역에서 활동 이제 청년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있는 마라톤 개최를 했고요. 저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역 청년들랑 예술대학 같은 것도 하고 주로 저희가 활동은 지역 청년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행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청년은 중간자 역할이어야 되고 배워가는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청년에 얽매여서 청년들만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더 아까 말씀하신 텃세나 어른들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라뛰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전라뛰어라고 좀 어그로를 끄게 지어봤는데 이 분들이 각자 한 100명에서 150명이 넘는 그룹인데 원광대학교 안에서 매일 트랙을 돌거나 지역을 잡아서 일정한 시간에 트랙을 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뛸 공간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저희가 같이 해서 전주, 익산, 군산 같이 마라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여 명에 모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비가 온 날 10km 정도의 달리기를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들끼리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받아들이는 게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낭만역전이라는 중앙동 앞에서 축제도 했고요. 중앙원게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익산별곡, 그다음에 중앙살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역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누적이 되고 우리가 그 교육을 풀어 쓸 수 있을 때 어떤 사업들이 조금 더 정체성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활동가에 대한 지원, 거기에 앞서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은 던져주고 어떻게 하는지는 안 알려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면, 공유 공간을 저희가, 여기 공유 오피스 무슨 일이야라는 공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경제 시범 사업이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이 선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담당해서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이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청년들한테 맞춰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걸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중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관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인큐베이팅을 시키든 필요한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꾸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그다음에 정보, 물건, 재능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공유한다는 의미로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고요.
여기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지역 유지분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더 넓고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이전할 수 있어서 이게 저희 엠블럼인데 이 엠블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연락처 받아가지고 댓글에 먼저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라도 보내드릴게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팀원들 자랑 좀 하려고.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유출 끝날 때까지 한번 해주시면은 제한 시간 제 발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투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벌써 맞추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래서 1인 데스크들이 있고 이렇게 비상주 사무실, 그다음에 상주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요. 비상주 사무실로도 쓸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익산역하고 가까이 있어서 모바일 워커들이나 출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의 스터디 카페라고 이용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룹 사무실도 이렇게 3인실, 4인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 커뮤니티 공간. 가능하면 오늘 여기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다 초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맞게 방역 시스템도 같이 맞췄고요. 홈페이지 앱, 무인 키오스크 접속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가지고 저희 목표입니다. 익산시 청년들, 익산시 청년들이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한 창업 문화 활성화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미리 실패해본 것들을 공유하고 어른들이 실패해본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실패해본 것들을 공유하고 거기에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게끔 체력 소모를 좀 빼주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실력 향상, 그다음에 자신을 바로 알고 나만의 개성을 가진 품격 시민으로서의 성장,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한 점진적 영역 확장의 과업 달성. 이게 저도 오늘 와서 많이 느끼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의 숲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말 마지막으로 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는 모두 끝이 없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실을 딛고 쉼없이 걷는 것과 같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아래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일을 하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상황들이 많이 닥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신 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로가 조금 더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일을 재밌어서 하고 우리가 이 일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맞추신 분 혹시 있을까요? 네, 맞추신 분. 아, 그래? 김유영 님이 맞추셨어요. 맞추셨어요. 대박입니다. 개인적으로 초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아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또 해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런 성장과 교육이, 그래서 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우리의 성장이 같이 쥐탁동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많이 원한다고 해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청년들한테 바라는 것들을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가들한테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중간자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